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쭉 공부하다 보면 역사의 변곡점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유성룡을 비롯하여 경고했습니다. 10만 대군을 준비하지 않으면 외놈들에게 나라가 넘어간다고 경고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조정에서 말을 안 들었습니다. 감신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그리고 병가호란이 일어날 때도 이미 경고했습니다. 중국놈들이 공으로 온다고. 근대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12.6 일어날 때 미국 CIA가 경고했습니다. 저 김대기가 좀 이상한 놈이라고. 그런데 차기철이 말 안 들었어요. 5.18 일어나기 전에 이미 다 경고했습니다. 최고의 정부기관이 미국의 CIA입니다. CIA는 이 대기를 먼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경고했습니다. 광주에서 뭔 일이 일어난다고. 그런데 당사자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지구촌에서 없어지느냐, 아니면 반대로 자유통일을 이루어 세계 G2 국가로 가느냐. 지금 지나간 임진왜란, 병가호란, 11.6 사태, 12.12, 5.18 이 모든 시점보다가 더 미흡한 상태가 현재 상태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보십시오. 정치가들을 봐도 희망이 있습니까? 야당은 북한한테 빠져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에 넘기려고 하고, 여당은 지들끼리 줄 세우기 해서 어떻게 하든지 총선을 통하여 돈 몇 푼 벌어보려고 다 미쳤습니다. 이런 정치가들은 어떻게 우리가 믿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러면 지식인들이 똑바로 좀 해야 될 텐데, 대한민국의 교수님들, 지식인들이요, 그거 보따리 장사꾼들이지 무슨 지식인입니까? 오직 돈에 빠져가지고 한 번 쏘는 교환, 이 대학 가서 강의하고 저 대학 가서 강의하고 연구 논문이 뭐가 있습니까? 지식인들이 다 좋은데, 나라가 망해갈 때는 지식인들이 일어나야 될 텐데 일어납니까? 그러면 저의 뿌린 종교인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기독교 목사들이 일어납니까? 불교 스님들이 일어납니까? 천주교 신부들은 오히려 정의사제 구현단이라는 빨갱이가 돼가지고 북한으로 나는 놈들의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 바로 희망이 있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그나마 그래도 제가 진행했던 5년 전에 강원운동, 여기에 함께했던 우리 강문세대, 이것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존경하는 국민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말씀에 대해서 한자가 있습니까? 여기에 반론할 사람이 있습니까? 언제든지 나한테 오십시오. 내가 마땅히 토론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강원운동을 통하여 겨우 정권을 갖고 났는데 이게 완전히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대한민국 망해요. 5년 연기해서 뿐입니다. 1년 지났습니다. 4년 남았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서 저렇게 미친 듯이 목숨 걸고 일을 해봤자, 일본 가서 일본하고 관계 정상으로 만들어놨더니 야당 잠수부에 11시부터 이재명이가 국회에서 대표 연설한다고 합니다. 웃기는 짬뽕입니다.
대한민국을 북한에 팔아먹은 놈이 누굽니까? 이재명과 빨갱이들과 종북 세력들은요, 말을 뒤집어서 해서 거짓말을 사실처럼 만드는데 선수들이에요. 들어보십시오. 11시부터 국회에서 야당 대표로서 뭐라고 찌꺼리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나 뻔합니다. 완전히요, 현대 애들말로 쌩까는 할 겁니다. 쌩까는 말을. 그러면 여당이라도 희망이 있어요. 여당이요? 아니 지금 여당의 국민의힘 정당 국회의원들 뭐하고 있습니까? 저 천호의 기회에 야당들이 죽을 짓을 하는데도 그거 하나 제대로 공격도 못하고. 아니 보십시오. 지금 후쿠시마 원자로 그 오염된 방사능 그거 일본에서 방문한다. 일본 사람들이 국제연합에 IAEA에서 허락을 하기 때문에 방문하는 거죠. 만약에 IAEA에서 허락 안 하면 일본 천하의 일본은 못합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조금 위험성이 있어서 방문하고 그것이 대한민국에 오는 데는 5년 걸립니다. 저 밑으로 남으로 바닷물이 도는 코스가 있어요. 돌아서 보면 우리나라는 5년 후에 가야 올라가고. 근데도 뭐라고 말합니까? 야당이 뭐라고 접근됩니까? 독국물이라고. 이거는 제2의 바로 광우병 사태입니다. 광우병 미국 소속해 본 사람, 내가 송송송송 구멍이 뚫어서 죽은 사람 있어요? 당에 봤으면서도 지금 후쿠시마를 가지고 광우병 사태를 또 일으키려고 저렇게 발표하는 거예요. 미국의 최고의 정보기관 CIA는 이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 출신이 알버그 국방부 장관은 글라스 책에 다음 전쟁이라는 넥스트 원하고 하는 전쟁에서 1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망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것으로 지구촌에서 사라질 것이다. 했던 그 책의 내용을 대통령과는 박근혜가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폰폼을 했습니다. 누가? 폼페오라고 하는 지난 미국의 정부의 2인자입니다. 실제 2인자. 트럼프 대통령의 국무장관. 그 사람은 웨스트포인트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리로서 제대를 하고 난 뒤에 다시 하버드 대학 법대를 가서 수석했습니다. 그리고 CIA 국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사실 정보에 관해서 세계 1위입니다. 1위. 그가 지난 주간에 조선일보에 초청을 받아서 국제 정치가 심포지엄에 와서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한꺼번에 이어서 이것을 잘 들어보십시오. 특별히 여기 메인 언론들 이거 들어보십시오. KBS, MBC, SBS 국민한테 시청료 받아서 뭐합니까? 이런 걸 보도 안 하고. 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멸망하다 어떤 이유에 선택했습니까? 전쟁, 자연재해, 국가부도, 전염병. 전직 미 국방부 장관 캐스퍼 와인버거는 그의 주소 더 넥스트를 통해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내전. 만약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간첩과 주사파의 공작에 의한 내전에 의해서일 것이다. 저도 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가상으로 한반도의 마지막 시나리오를 예고해보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시위와 태극기 세력이 극렬하게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촛불 시위의 외침은 이와 같다. 윤석열 탄핵,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종전협정, 연방제 통일, 태극기 세력의 외침은 이와 같다. 문재인, 이재명 구속, 한미동맹 강화,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 고도로 훈련된 북한의 간첩
녀석들이 매년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경찰국과 군복으로 위장하여 빌딩에 올라간다. 그리고 이들은 태극기 세력이 아닌 반대편의 촛불 시위 쪽을 향하여 사격을 실시한다. 촛불 시위에 앞장섰던 많은 사람들이 위장 단축이 쏜 총알에 의하여 쓰러져 간다. 이성을 잃은 촛불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달려들어 총을 빼앗고 경찰을 향해 난사하기 시작한다. 전국에 퍼져 있는 북한의 지하 조직은 좌경화된 국민들을 선동하여 전국에서 동시에 민중 공기를 일으킨다. 여기에 국내에 있는 중국인, 조선 쪽 100만 명이 가세한다. 5.18 때와 마찬가지로 일제히 파출소와 무기고를 습격해 무기를 탈취하고 난동을 일으킨다. 모든 관공서가 점령당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은 손쓸 틈 없이 내란 상태로 돌입하게 된다. 경찰도, 군인도, 미군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간다. 이렇게 한국의 내전 상태가 확대된 바로 이때 북한의 특수부대 군인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하고 기습 남침을 한다. 이미 절반이 넘게 좌경화된 국민들은 김정은 만세를 외치며 인민군과 김정은에 대하여 환영 행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연방제 통일로 가게 된다. 이 상황은 대구 10월 폭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제주도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5.18 광주 사태에 이은 북한 공작의 완성이었다. 내부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 모든 언론을 통해 성명서가 나온다. 모든 공무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현재 치안 질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국가 권력을 완벽히 장악한 후 그들은 본색을 내보인다. 본보기로 김정은과 노동당의 호의적이지 않은 시민 1,000만 명을 학살한다. 공산주의의 실체를 알게 된 국민들은 살기 위해 배를 타고 가장 가까운 일본으로 탈출을 감행한다. 그 숫자는 1,000만 명에 달한다. 이렇게 1,000만 명이 보트피플이 되어 망망대해를 떠다니게 된다. 이것은 소설 속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벌써 일어났을 일들입니다. 이미 일본 국회에서는 이것을 예상하고 일본으로 건너온 한국 난민을 어떻게 수용, 처리할 것인지 대비책을 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을 대한민국 국민만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명복 선생은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미군 철수가 신념인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의 숫자가 무려 1,614만 명에 달합니다. 미 국무부 장관과 CIA 국장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Because tomorrow it will be you.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대한민국 광화문 광장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자칭 타칭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미래에 될 일을 먼저 알아보고 국민들에게 교육치게 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저는 광화문운동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생명을 5년 여기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가면 저 보고 대한민국의 영웅이라고 말을 가끔 얻습니다. 나는 그 소리 듣기 싫습니다. 나는 이 시대에 주성룡이 되기 싫습니다. 인민론란이 일어난다 경고하는 것, 그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저는 경고만 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반드시 해결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완전히 제2의 방무 상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로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그대로입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 감사
지금 우리가 하는 자유마을 3,506개 동네별로 간첩들이 다 침투되어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작은 간첩 조직단 하나가 만들어낸 그림이 시뻘겋습니다.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만나면 민노총, 정교조, 그 다음에 국회 들어가 있는 간첩들을 하나씩 더 붙여서 내가 도표를 보여드릴 테니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빨간색으로,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은 간첩이 전문화됩니다. 언론 노조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여기 KBS에 간첩 없습니까? 솔직히 한번 해보세요. MBC에 간첩 없습니까? 솔직히 한번 해보세요. SBS에 간첩 없습니까? JTBC에 간첩 없습니까? 보세요. 국민들이 다 간첩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KBS 수신료 안 되려고 하는 거예요. 95%가. 간첩으로 나한테 왜 수신료를 왜 강제로 내야 되냐는 거예요. SBS하고 MBC는 웃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고료로 운영하고, 우리는 시청료로 운영하고, 광고비가 되죠. 광고비로 궁금합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로 MBC, SBS, 종편도 정신 안 차리면 우리는 3천만 외국 국민들이 하나로 조직되어서 그 방송에 광고하는 회사에 대해서 타격할 것입니다. 방송국 존재하는지 안 되는지 나도 한번 두고 보십시오. 대기업에서 광고 안 하는 방송국 문 닫아야죠. 내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이유는 왜 간첩들이 여론을 틀어주고 있냐는 거예요. 간첩들이. 간첩 식별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광고 낸 거 띄워주십시오. 광고 낸 거. 자, 수사파를 좋아하는 자, 북한을 더 좋아하는 자, 그렇죠. 좀 확대해서 보여주십시오. 나도 나이가 지금 98살이 돼가지고 지금 인기가 좀 고난한데 김학성 교수님 보셨어요? 이동호 교수님 나와요. 왜냐하면 이동호 교수님 빨갱이니까. 빨갱이는 빨갱이를 잘 알아봅니다. 자, 하나씩 읽어보세요. 일단 저기 읽어보세요. 집화간첩. 집화간첩, 북한에서 직접 내려온 간첩, 도속 간첩, 집화간첩에 포섭된 간첩, 고정간첩, 집화간첩에 포섭되어 5년 이상 간첩 행위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포섭된 현상이 있습니다. 현상. 자기가 간첩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어떻게 말하는 걸 보면 아느냐. 1번. 북한의 3대 세선을 정당히 열리는 사람. 잘 보십시오. 이제 지금부터 간첩 신고 센터를 운영할 텐데 이 간첩들을 감독하기 위해 이 3천만이 조직돼야 됩니다. 조직돼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북한의 3대 세선을 정당히 열리는지 말하면 바로 이름 써버리세요. 두 번째. 주사파,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 여기도 언론인 중에도 신고한 사람 많죠? 오늘 바로 체포해야 됩니다.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북한의 주체 사상을 신고합니까?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없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 자, 이것은 이따가 삼성 장군이 일사단장, 일분단장, 자유통부대 지휘관 황중선 장군님이 나와서 말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걸 주장하는 자. 이거는 간첩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 주한미군 철수하고는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어 없어요? 근데 주한미군 철수를 제일 세게 주장하는 놈이 누구예요? 이재명. 그런 자가 11시부터 국회에서 지금 당 대표 연설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경고하는 자의 이울복 같은 선지자로 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는 대한민국을 해결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사람. 여기 언론들 중에도 국가보안법을 철수를 주장하는 언론들이 있죠. 당신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았습니까? 북한의 지시 받았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이모 바로 이 개새끼입니다. 북한으로부터 날마다 지시 받았습니다. 다음.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 자, 낮은 단계의 문제는 곧 적합통입니다. 맞아요. 이재명. 낮은 단계의 문제, 이건 이따 전문가들이 와서 설명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북한의 핵무기를 정당히 여기는 사람. 자, 북한의 핵무기 있으면 어때? 통일되면 우리 건데. 맞아요? 맞아요? 김대중이 나쁜 놈은 평양에 갔다 오더니 내가 가보니까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기술도 없다. 그러므로 한반도에는 영원히 전쟁은 다 끝났다. 그리고 돈을 수십조를 갖다 줬습니다. 이놈이 바로 김대중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무기 만들어서 안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 정부는 또 뭐라 그러냐.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어도 남한을 향하여는 사용하려고 하지 않느냐. 미국용으로 만들었다 떠들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김정은이가 남한에다가 쏘겠다고 선언해서 직접 선언했습니다. 이게 바로 간첩입니다. 대한민국보다 북한을 더 좋아하는 사람. 가세요. 원래는 여러분들도 평양에 중앙통신으로 가세요. 그 대한민국에 살면서 북한을 왜 더 좋아하냐고요. 가시라고요. 용서 안 합니다. 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비판하지 못하는 사람. 왜 비판 못합니까? 왜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을 왜 비판 못합니까? 겁먹어서 비판 못하죠. 이거 간첩입니다. 6.25 남친서를 부정하는 자. 아직도 6.25를 우리가 익혔다. 정교도들이 그따위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교도들이. 정교도들은 다 체포해야 됩니다. 체포. 두고 보더니 간첩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대공 수사기관의 해체를 주장하는 사람. 지금 국정원, 경찰, 검찰, 간첩 수사 못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북한이 지시하는 대로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상 대표 공무선 금지법. 아니 대한민국 국회가 평양의 지시를 받고 법을 만들고 있어요. 남북 분단이 미국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이거는요 말할 가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설명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민족 공조를 주장하는 사람. 우리 민족끼리 그거는 흥선 대원군이 이미 다 해본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일본한테 뺏긴 겁니다. 이 마당에 와서 우리 민족끼리라고요. 전 세계에서 우리 민족끼리라고 말을 쓰는 나라는 북한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가 다 글로벌 되어 있는데 무슨 우리 민족끼리입니까? 그러니까 북한 2,500만 동포들은 왜 우리 여행도 안 하고 못 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이?
국민이 아닌 인민, 민중을 사용하는 사람. 말의 용어를 잘 보십시오. 국민이란 말을 쓰지 않고 사람이 먼저다. 누구요? 강철입니다. 강철. 북한 용어를 대한민국에 쓰는 사람은 강철입니다. 사람이 먼저다를 주장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즉시로 간첩으로 단정하고 신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3,500 자유마을에 간첩 체포촌을 우리가 조직을 했습니다. 즉시로 가서 체포합니다. 왜?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무너지기 때문에. 아니 이윤복이가 10만 정전을 준비하세요. 아니면 나라한테 일본한테 나라가 먹힙니다. 그때 조정에서 이 멍청한 고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떠들어요? 왕이야, 절대로 일본은 우리를 먹을 힘이 없는 줄 알아온 말이다. 수염 3개 달린 분들이 발발을 멍청한 그 왕이 말이야. 그렇지. 일본 놈들이 오면 대나무를 깎아가지고 축창을 만들어서 부산 앞바다 여수 앞바다로 퍽 찌르면 일본 놈들은 바다밑으로 쏙 내려갑니다. 멍청한 조선왕이 그렇지. 무슨 놈 대나무를 깎아가지고 조국이가 뭐라고 축창들을 부르자고 내가 시켜라. 그렇게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에다 갖다 박치고 싶으면 니들 그냥 가 북한으로. 그래서 우리는 강화문 운동을 통하여 국가를 5년 생명을 연장시킨 것으로 우리는 끝낼 수 없고 반드시 오늘부로 자유마을을 중심하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자, 대한민국 헌법을 인정하는 자 3천만 명을 조직하여 대한민국을 제3의 두 번째라는 G2 국가로 만들어 봅시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 중에 하자가 있거나 궁금하거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질문해 주십시오. 올라오세요. 그 목사님이 틀렸습니다. 질문 없어요? 근데 내 기자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 질문이 별로 없어요. 보통 정치가들이요 그냥 기자회견하고 막 기자들이 손을 끌고 나한테 내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왜 내 기자회견하는데 왜 질문을 안 할까? 하도 설명을 잘하니까. 그래도 할 건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질문을 일어나서 부탁 다 좋아요. 뭔 말인지 마이크 갖다 드려요. 지금 청소하면서 또 지하철에서나 이런 데서 피켓을 들고 오염수를 가지고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많이 숨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피켓이나 이런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과학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홍보를 우리도 해야지 국민들이 깨어날 것 같습니다. 심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성명을 받다 보면 다 넘어가요. 이거는 제2의 광등. 그러니까 국민들이 여기 MBC 기사 보셨나요? PD 수첩 보셨나요? 아니 그렇게 광우병 걸려서 죽었다고 했으면 아는 것으로 증명됐으면 사과 방송이라도 해야 된다. 지금 이게 제2의 광우병이에요. 이제 할 것 없어요. 바로 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관다 이걸 가지고 선전하는 사람들은 그냥 체포해야 돼. 체포. 이 사람들은 제2의 광우병의 주동자들이기 때문에. 다음 질문이 있습니까? 네, 표현 주시죠. 네, 외국 운동을 통해서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목사님의 그 노력에 동의를 표하고요.
때로는 함대는 못하지만 뒤에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아까 목사님께서 우리 사회에 정치하는 정치인들이나 지식인들 그리고 정보단체가 여기에 부담감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쓰다시피 하셨는데 그러면 국민들은 그 사실을 잘 모릅니다. 목사님 잘 아시길 생각되지만 그 이유가 정치가들은 방금 설명해서 저희가 이해를 좀 했습니다만 지식가들이나 종교단체가 왜 나서지 못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시간 한번 조금 가는 설명을 해주시면 아마 우리가 이해하고 사람들한테 전달하기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보다가 우리가 하나가 좀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 첫째, 거짓말을 잘해요. 미안하지만 세계 1등이에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짓말하는데 세계 1등이에요. 자기가 거짓말을 하니까 또 거짓말에 속는데 세계 1등이에요. 이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은 거짓말에 잘 안 쏘고 거짓말 하는 사람은 거짓말에 잘 쏘고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다 거짓말에 속는 선수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 경영운동을 하고 8월 15일까지 3천만 명을 조직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에 벽곡점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번 돌아오는 8월 15일은 3천만 명이 조직되어서 제2의 건국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통일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8월 15일까지 3천만 조직해서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 1948년 8월 15일 건국 선포, 이와 같은 대역사의 전환점을 만들기를 동의하시는 두 손을 뽑아주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자, 다음 질문. 네, 마이크 갖다 드립니다. 네, 박은영 TV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였는데 그러면은 안 되고요. 후쿠시마 오염수랑 우리까지 그러면 안 되고요. 일본은 0.06g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0.6g을 버리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6g을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중국이 일본의 100배예요. 근데 우리도 같이 일본을 말하면 안 되고 중국이 일본의 100배를 버리는 중국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일본 소리가 쏙 들어갑니다. 네, 설명드리자면 일본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동해 쪽으로, 우리 쪽으로, 동해 쪽으로 있는 게 아니라 더 편당한 한명이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다 황해, 서해, 우리 쪽을 향해 있습니다. 거기서 날마다 뿜어대는 그 수치를 재보니까 일본에 지금 방류를 했다 할지라도 방류 한글 기정사실화 한글 기억해서 중국이 현재 방출하는 게 10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중국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해요 안 해요? 이재명이가 중국 대사 만나서 따지는 거 봤어요? 그래, 이것은 원자력 오염수가 말한 것이 아니고 내가 평화나무 또 권기현 기자님하고 3시간을 내가 인터뷰를 했는데 목사님은 바닷물을 일본에 방문한 뒤에 바닷물을 꺼서 주면 마실 수 있겠습니다. 가져와! 내가 먼저 마셔줄게. 왜? 그 물이 오르려면 5년 뒤에 오고 내가 가져오겠어. 실제로 내가 국민들한테 시도를 보이겠습니다. 내가 이 부산 앞바다에 놓고 와서 내가 꿀꺽꿀꺽 한 병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더 이상 국민들이 사기를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언급한, 자,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결론 내려가고 전문가들이 와서 설명하실 텐데, 황준선 스리스타 13개, 왜 주한미군이 한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의 광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가? 주한미군의 한계점이 어딘가 설명하는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8월 15일까지 3천만 조직할 수 있겠어요? 있어요? 오늘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니다. 나는 문제 제기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선지자로 남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을 살려내는데 내 이양 생명을 바치고 합니다. 저는 이승만의 구호를 외치고 내려가고 전문가적인 말씀을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목하고 나가겠습니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주한미군이 있는데 왜 자꾸 정권자체가 저렇게 겁을 주고 말이야. 주한미군이 다 지켜질 텐데 근데 왜 자꾸 거짓말을 한다고 정권 목사가 여기 광주사태 일어났을 때 주한미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왜 주한미군이 광주사태 개입 왜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미 동맹에 떠들어서 조명이 약 70년 동안 우리나라를 주둔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세계 상위 우리나라 5천년 역사에 전쟁 없이 70년을 지난 것은 거의 처음입니다. 우리 국군이 80년대 이후에 미군들에게서